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현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86% 오른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5개 종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약세였습니다. STX그룹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STX그룹주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채권단인 우리금융을 포함해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등 은행주가 5% 급락세를 탔던 것,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장 후반 들어서 197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들썩였던 건설주는 오늘 다시 급락하면서 아직까지는 정부 대책에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참 어수선하죠. 미국과 일본 등 G2 국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고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흔들리는 시장을 보면서 적응이 참 잘 안 되시는 시청자분들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듣는 강의 가질 거고요.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저희가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지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여를 해주셔야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에 감독님을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경제TV를 통해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분입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일 연구원님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도 이제 오랜만에 출연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은 이제 다른 지점으로 조금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업무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방송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출연을 안 했는데 저녁 때 시간이 조금 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은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을 꾸려주실 텐데 어떤 강의를 준비하실 거예요? 예,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찝어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어려운 얘기들을 하게 될 것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실전에 필요한 얘기들만 중심적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예전에 같이 방송을 제가 했었잖아요. 정말 소신껏 방송하시는 분이시고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신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화요일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귀 쫑긋 세우시고 박성일 연구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강의를 그럼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실전에 필요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딱딱한 얘기들을 조금 하게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 딱딱한 얘기들보다는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컨텐츠를 보면 목차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본질 가치를 계산해내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실제로 주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 주가란 건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가정을 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를 기본적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기본적 분석하실 수도 있고, 기업을 기본적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분석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금리나 환율 그리고 정책 방향 등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죠. 뭘 해도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 분석은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IT 업종,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다를 조금씩은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또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분석에 초점을 맞출 생각인데요. 기업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을 여러 개 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속일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가 없죠. 기업 자체가 만들고 있는 이제 현금 흐름표나 재무 제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들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토대로 해서 이 회사를 사도 좋은지 그리고 이 회사를 사면 좋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으로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석 분석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PER입니다. 뭐 PER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영어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글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수익의 몇 배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PER은 주당 순이익.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뭐 이렇게도 아실 필요가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얀 펜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A라는 주식의 주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인 A가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요. 이 주식의 PER은 100이죠. 쉽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죠. PER이 100이가 나오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혹은 주가는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주당 순이익만 구하면 되는데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일이 다 계산하실 필요가 없이 HTS나 기타 이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PER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PER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 10배다, PER이 20배다, PER이 30배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전혀 감이 없죠. PER이 10배라서 좋다고 안 좋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PER이 10배면 그냥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이후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PER은 10배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요.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PER이 그냥 10배 정도가 되면 이 회사는 그냥 평균 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약간 더 심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준데 PER이 10배다 그러면 얘는 업종 PER에 대비해서는 좀 싼 편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들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공식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특정 시점에 PER을 구하는 얘기들을 써놓은 것 뿐입니다. 사실은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단기순이익도 움직이다 보니까 PER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PER이 고정돼 있다면 주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그리고 과거 몇 년 전에 PER이 얼마였는지를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주식에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T라는 것들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고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KRX 사이트에 가시면 과거 PER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PER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추정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PER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ER이라는 건 사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당 순이익, 이거를 기업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익 창출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지표를 가지고 제가 얘네가 얼마만큼 버는지 주가에 비해서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PER은 인디케이터, 숫자로 표현된 지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PER이 나오지 않는 주식은 단 한 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PER은 모든 주식의 PER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PER은 장기 평균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를 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PER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에 회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PER을 보실 때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그동안 해왔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PER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거 PER 그리고 동일 위험 기업의 PER 그리고 동종산업 평균 PER 등을 통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몇 배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정도는 한번 듣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 PER의 단점을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했던 장점들만 보시지 마시고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단기순이익이 음수가 나오면 PER이 나올 수가 없죠. PER이라는 건 주가를 단기순이익으로 나온 건데 분모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수치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특정 주식들은 이제 PER이
계산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이익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PER이 상당히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꾸준히 연간으로 한 100만 원씩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갖고 있던 공장을 팔아서 한 300만 원 벌었다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PER 수치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일시적 이익에 따라서 왜곡된 수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PER 평균이 제가 1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주식에 PER이 100배가 나왔다고 하면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진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기타 다른 제반 요소를 봤을 때 얘가 PER을 100만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PER을 10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 가치로만 보셔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의 회계 처리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PER 10배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2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장부 기준으로 봐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상장이 된 일본 기업들은 각국의 회계 기준을 조금 적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PER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는 다들 쓰실 수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HTS 상에도 보면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제가 PER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PER이 그냥 써 있죠. PER이 14.79라고 써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14.79인데요. 옆에 보면 이제 12NPER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12개월 예상 P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월 예상 PER이 현재 이제 물음표 정도로 나와 있죠. 아무래도 이익 추정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때 그냥 쉽게 말해서 작년 2012년에 삼성전자의 PER이 14.79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업종 PER이 나와 있죠. 삼성전자는 IT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의 평균 PER인 18.21보다는 조금 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ER을 밑에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아래 재무제표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PER이라는 건 별게 아니죠. 그냥 주가,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오늘 가격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기 보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 11년, 12년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면 EPS로 주가를 나눠주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50만 원 정도 하니까 136 정도로 나눠주면 당연히 10배 조금 넘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PER 아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ER이라는 게 업종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의 PER은 14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요. 셀트리온을 보면 지금 셀트리온의 PER이 한 26.99배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을 계산해서 봤을 때는 이제 19.32배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상당히 높죠. 근데 얘는 삼성전자보다 PER이 너무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투자하기는 조금 위험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평균 PER인 34.34배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업종 내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고 PER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보다는 이제 ROE를 자기자본 이익률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건 그냥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 물건을 팔게 되면은 10원을 남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50원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60원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ROE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PER을 조금 높게 받는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PBR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이라는 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잠시만 제가. 이렇게. 네, 제가 PBR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장부가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쇼의 약자인데요.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R과 마찬가지로 그냥 절대 가격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당 순 자산이라는 건 그냥 여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 주당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영업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건물, 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당 순 자산은 HTS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다, 주가가 얼마니까 PBR은 얼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수치인데요. 이것도 이제 T 시점의 PBR을 나타낸 건데 PBR 같은 경우에도 시점마다 계속 들리죠.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장부 가치라는 건 실제로 이제 장부 가치를 시가로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장부 가치가 100만 원이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PBR은 1이죠. PBR이 1이면 좋냐, 나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PBR이 1보다 작다고 하면 이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보다 작다고 하면 특정 A라고 하는 그룹이,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PBR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부 가치인데 그 장부 가치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부 가치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땅 중에서 공시지가에 거래되고 있는 땅들은 거의 없죠. 공시지가 플러스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PBR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의 유용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PER보다는 사용상 대약을 좀 덜 받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자체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부 가치는 이익 가치보다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시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PBR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어떤 기준에 조금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높은 기업의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에 적절한 수준인지를 추정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의 장기 수익률이 PBR과 밀접한 관계를 조금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BR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자산 중에서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정적인 투자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그리고 고정 자산을 얼마만큼 늘려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역사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PER보다는 PBR이 조금 더 절대 수치로 봤을 때 유리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PBR에도 분명히 한계점은 있죠. PBR 같은 경우에는 분모인 장부 가치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아무래도 종업원들의 기술력이나 기타 다른 영업권들 그리고 프리미엄 기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특허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조금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적 가치가 조금 반영이 되지가 않고 양적 가치만 조금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북밸류 그 장부 가치상 나와 있는 가격들이 대부분 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부 가치들이 조금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고 PR과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기준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PBR에 대해서도 HTS를 통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가치가 많은 회사를 한번 볼까요? 서부 T&D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PBR이 1.33배 정도 나오고 있죠.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예상 PER 이런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부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PER이 지금 2,000이 넘죠. 말도 안 됩니다.
PR이 2천이 넘는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던 이유는 서부 T&D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PBR 측면에서만 이 주식을 접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서부 T&D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없죠. 39억밖에 벌어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11원밖에 되지가 않죠. 근데 이런 주식이 지금 얼마 하냐면 서부 T&D의 주가는 지금 3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물론 3만 원이 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 넘는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뭐 고작 해봐야 30억, 40억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불성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PBR 측면에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PR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주식들이 있고 어떤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PBR 측면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주로 평가가 되면서 PBR로 조금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가치 밑에 있는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진중공업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을 보시면 지금 PBR이 0.23배죠. 한진중공업에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의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땅이랑 건물만 다 팔아도 이 주가를 모두 설명하고도 4배가 남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조금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이제 한진중공업을 PBR 측면에서는 바라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자산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자산이 처분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자산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P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얘네가 이걸 갖고 이 자산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PBR이 업계 평균 수준이 8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32배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털 분석을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 정도의 가치에 거래가 되는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기본적 분석에 너무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사실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그리고 세네 가지 정도의 툴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PER과 PBR 두 가지만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본적 분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계해서 조금 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 몇 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제지라는 회사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세아제지의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과거에 7,000원밖에 안 하던 아세아제지가 지금 현재는 이제 19,000원 수준에 와 있는데 아주 좋은 추세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세아제지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아제지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비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아세아제지가 비싼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아제지가 비싼지를 한번 보면요. 아세아제지가 현재 받고 있는 PR은 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올라온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PR이 5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익을 그만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인데 PR이 5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PBR을 한번 보겠습니다. PBR 0.48밖에 나오지가 않죠. 본인들 장부 가치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회사가 돈도 많이 벌어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앞으로 이 주식은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얘는 아직까지도 평가를 받으려면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조금 여지가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주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TC 바이오라는 회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아세아제지와 동일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싸다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이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이 주가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툴만 이용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PER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PER이 63.59배죠. 뭐 업종 PER이 워낙 높기는 높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조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PER을 63배나 받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죠. 시장 평균 PER이 8배에서 10배 정도 사이로 거래가 되는데 지금 본인이 PER을 63배나 받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R 측면에서 보셨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의 7.43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7배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현재 바라보는 기본적 분석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현재는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식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업종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재무제표를 다 두들겨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HTS 상에서 이런 기본적 분석들 볼 수 있는 것들 클릭 한 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지표 먼저 보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 PER도 적정한 수준이다. 그리고 PBR도 내 기준에서 봤을 땐 적정한 수준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론적으로 한 배고 얘가 10배다. 근데 12개월 PER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를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 12개월 포워드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나누는 값인데요. 이게 만약에 5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얘는 작년보다는 PR이 싸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조금 많이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표를 한번 보시고 적정한 수준인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돈을 조금 잘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회사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모르는 사항이 있으실 때는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드려야 될 말씀들은 모두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궁금한 분들이 있으신다고 하면 이제 질문 상담 코너를 통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할 종목을 고를 때 이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분석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지표예요. PER, PBR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 자산 가치 비율입니다. 박성희 연구원께서는 이제 기업을 실제로 예를 들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PER, PBR 정도 보고요. 다음 이 시간에 어떤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더 봐서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듣는 시간도 가질게요. 강의 들었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7시 반이 됐으니까 오늘도 역시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거든요. 연결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예, 앞서서 강의도 들으셨어요? 네. 예,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늘은요, 예. 이스파타시. 이스페타시. 예, 이수페타시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4,800원 샀습니다. 비중은요? 비중은 20%예요. 야, 굉장히 잘 사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 언제 팔지가 궁금하세요? 글쎄요, 제가 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샀는데요. 예. 지금 자꾸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전혀 깨지지 않으니까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예. 근데 지금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전문가의 그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연락 주셨어요? 네네. 주식 투자하신 그 자금은 좀 여유 자금이시고요? 아, 그럼요. 아, 그러시고. 이수페타시스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님, 다른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어때요? 그 다른 종목은 좀 수입이 냈는데 다 오늘 매도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네. 이수페타시스만 있으신 거고요? 아니죠. 이 BX 금융도 있죠. 아, 그러세요? 네.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 비중은 한 500만 원 정도 있죠. 그게 전체 자금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500만 정도? 원 50%예요. 5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우리 시청자께서 이수페타시스 얼마 정도 투자했는지도 지금 계산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지금 5일선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 잡으면 좋을지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PER, PBR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PER, PBR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보시면 업종 PR이 18배인데 작년에 한 16.49배 정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많기 때문에 12개월 포월드 PR이 지금 8.02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업종 PR로 맞춘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부터 2배가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식은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PBR 측면에서 봤을 때 1.44, 사실 1배보다 조금 큰 수준이기는 하지만 통신 장비들 대부분 이 정도는 받아주고 있고요. 좋은 건 이제 배당이죠. 배당도 이렇게 꾸준히 주고 있는 회사,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계획에서 보면 이제 PCB 인쇄 회로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PCB 인쇄 회로기판이 기존에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매출 플러스 이제 휴대폰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하네요. 1년에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3천억 정도는 꾸준히 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재평가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싸게 사서 수익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 차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뚫었죠. 직전 고점을 뚫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조금 보여왔는데 이 하락 추세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횡보기간 물량도 다 소화를 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일선 위에 가니까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센 주식 같은 경우는 5일선 타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익절을 고려하실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과연 21선과 60일선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직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왔던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 고점 정도에 와 있는 수준인데요. 여기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6,00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도 6,000원까지 간다고 해도 PR 10배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죠. 통신장비 보통 10배 정도 받으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파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분석을 조금 해보면 기관 수급이 최근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한도가 지금 1.5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이 조금 누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죠. IT나 기타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종을 조금 찾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기관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는 작은 주식, 그게 아니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드 성장 동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강하게 깨거나 21선이나 60일선 지지가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제 이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온 서린바이오를 풀어드릴 건데요. 이 종목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고평가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서린바이오 13,400원에 매수가 되셨고요. 20%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3015님께서 주셨는데요. 제가 동종업종 PER을 먼저 좀 봤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는 PER이 좀 낮은 편이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네, 서린바이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바이오 쪽에서는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 제가 PR과 PBR을 보여드리면 아까 바이오 업종 셀트리온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PR이 100배가 넘죠. 근데 서린바이오 12배밖에 안 됩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는 정말 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BR도 1.62배 정도 수준, 바이오가 1.62배밖에 안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요.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던 주식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서린바이오는 기업적 분석 측면에서 아직도 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 실현 욕구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 분이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팔고 싶지 않으면 그분 참 이상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반영이 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밑에 쪽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될 텐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기관이 꾸준하게 서린바이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목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서린바이오의 시가총액이 655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이 과감하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655억짜리 기관이 맘먹고 사버리면 다 살 수도 있죠.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맘먹고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만주, 2만주 이런 식으로 비중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5일선이나 20일선을 따라서 꾸준히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제약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기존의 차익 실현 욕구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서린바이오의 평균 거래량보다 조금 많은 거래가 터진다고 하면, 과거로 봤을 때는 지금 6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기 21선 훼손하지 않았기, 61선도 그렇고 21선 2편까지 이제 다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매도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지금이 중요한 분기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보시고 내가 밑으로 꺾였는데 21선 지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94 하나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오늘 문의를 주셨어요. MK전자 볼 텐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 하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한 종목입니다. 5,300원에 40%를 들고 계신데 오늘 루머로 하한가라 걱정이라고 내일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셨거든요. 이제 주가가 루머에 따라서 빠지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루머니까 올라오겠지?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MK전자를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사고 팔기가 사실은 금액이 크신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거래를 대량으로 터뜨려버리면 이분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은 일정한 세력,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세력이 이 MK전자를 핸들링할 수 있을 만큼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개인이나 기타 다른 분들께서 들어와서 주가를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세력이 조금씩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래량을 터뜨려 준다고 하면 MK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MK전자 그렇게 뭐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돈도 그래도 연간으로 조금 벌고 있는데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2010년, 11년보다는 12년 그리고 13년에 조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 조금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재평가 받는 과정에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수급을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평균 단가가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털고 나오시고요. 본인의 평균 단가가 나는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하방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가격대 그리고 처음에 뚫었던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때 이 가격대를 약간 훼손했죠. 내일 이 가격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다시 한번 MK전자 정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이 되는 애들은 루머가 조금 잠잠해져서 수급이 조금 다시 풀릴 때까지 가져가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한진해운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도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11,000원이신 것 같거든요. 매도해야 될지 전 저점까지 얘가 더 떨어질지가 궁금하시다고 비중은 적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이거를 얼마에 사셨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11,000원인 것 같거든요. 11,000원이요? 예. 한진해운은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파셔야 됩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직전 저점 라인까지 와 있죠. 근데 이제 직전 저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히 파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다 떠나서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이제 미주 노선이나 유럽 쪽, 중국, 아시아 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BDI 지수를 보면 너무나 낮은 수준의 물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업종이 좋아질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들의 발달로 인해서 해운을 통하지 않고도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IT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BDI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 힘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꺾이면서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비롯해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죠. 이 은행에서 빌린 돈들을 다시 영업을 열심히 해서 다 갚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자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PR이 안 나오죠. 왜냐고 하면 이거 지금 보면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PR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도 지금 회사에서 나온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올해 3천억 정도 흑자를 내보겠다. 이게 본인의 의지인 거죠. 본인의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될지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작년까지 이렇게 적자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거의 매년 더블로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법인세를 제외하고도 이자 비용 나가는 것들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단에서 너그럽게 돈을 더 빌려줘야 될 텐데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 같이 이렇게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손 터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보면 STX를 비롯해서 STX 중공업, STX 페노션 모두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운이나 조선업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돈을 많이 빌려서 그걸 갚을 방법이 없죠. 누가 공짜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심한데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일단은 파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멜파스 받을 건데, 멜파스는 두 분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분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5,500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755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전화로 들어온 멜파스는 25,000원에 30%거든요. 두 분 어떻게 할까요? 멜파스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팔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멜파스가 만들고 있는 건 터치스크린 패널이죠. 터치스크린 패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갤럭시 관련된 갤럭시 미니나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 미니 2나 이런 식의 태블릿 PC가 조금 출시된다고 하면 공급 부족에 의해서 멜파스 같은 곳에서 수혜를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멜파스 쪽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급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직전 저점을 지킨다고 하면 과감히 가져가시고 직전 저점을 깨는데 거래량이 이만큼씩 터진다. 그럼 무조건 팔아야죠. 멜파스 과거에 얼마 안 하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태블릿 PC 시장이 커지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지 기타 예전에는 한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12개월 퍼가 한 9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전 저점 이탈하기 전까지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로 문의 주신 분 후성 봐드릴 겁니다. 후성이요, 오늘장에서 4%나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사신 가격이 55,000원이신 거죠? 55,000원에 100%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아마 5,500원에 5,500원일 것 같아요. 사셨다라는 예. 걸로 제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송이 가려면 결국 뭐 2차 전지가 돼야죠. 2차 전지가 되려고 하면 삼성 SDI가 돼야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는 아직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지 숫자가 나와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계속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성장 동력이 조금 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에 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500원 수준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PER 11배 정도 받고 있는데 후성 22배 정도 받고 있죠. 후성의 기술력은 그만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들조차도 전방 산업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이제 대기업이 돼야 중소기업도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후성이 옛날 가격인 10,000원까지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품기보다는 과감하게 내가 일단은 매수한 가격대가 오면 자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후성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냉매가스를 조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신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이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만 가지고도 5,500원은 할 수 있고요. 하반기까지 좀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면 예전 고점을 뚫고서 한 6,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장기 투자에 조금 능하시다라고 하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희 연구원님 오셔서 오늘 종목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짧게 더 볼게요. 동아지질입니다. 1,550원에 100% 사셨는데 잘 나가던데 매도 시점이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보유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네요. 예, 부동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건설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 시점에서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죠. 5만 주 정도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이 주식이 싸다는 걸 어느 정도 수급상에서 조금 인정을 해줬고요. 동아지질 PR이 12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동아지질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국내 터널공사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GTS를 비롯해서 이제 제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건설 계획들을 발표를 한다고 하면 동아지질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현금 동원력을 비롯한 펀더멘탈성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왔던 이 자리를 지킨다고만 하면 1,500원이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강의와 상담 함께 도와주신 분은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지금 잠깐 움츠러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춥던데요.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 오늘 잠깐 움츠러든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은 기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